와, 경치 진짜 멋지다. 그러게 다음 여행도 기대돼요. 화려한 액티브 시니어의 환상, 그리고 뼈아픈 빈곤의 역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50대, 60대, 70대 시청자님들 참 멋지게 사시죠. 예전처럼 그저 집에서 손주나 보며 한숨 쉬고 희생만 하던 뒷방 늙은이가 절대 아닙니다. 통계만 봐도 우리 세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어요. 2025년 시니어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1순위는 전통적인 건강 53.3%를 제치고 무려 74.5%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외식비 지출이 71%나 늘었고 60대의 평균 해외여행 기간은 6.7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깁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주체적으로 인생 2막을 여는 당당한 세대. 세상은 우리를 액티브 시니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지려 합니다. 이렇게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과연 어디서 눈을 감게 될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평생 내 손때가 묻은 집, 내 새끼들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따뜻한 내 방 아랫목이지. 맞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67.5%의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답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간절한 소망이죠. 그런데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의 소망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 집에서 죽고 싶다는 분은 10명 중 7명인데 실제로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은 한 14.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 사망자의 75%가 넘는 분들이 내가 원치 않던 낯설고 차가운 의료기관, 즉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화려한 인생 2막을 꿈꾸면서도 가장 편안해야 할 마지막 소풍길은 차가운 병상으로 내몰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차가운 숫자들 속에 숨겨진 부모님의 눈물겨운 희생과 우리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 그리고 존엄한 마무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사회적 장벽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산의 역설과 무너진 지역 의료, 그리고 4배로 뛰는 의료비 폭탄. 우리 부모님들은 왜 간절히 원하던 내 집을 포기하셨을까요? 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내 새끼한테 번듯한 집 한 채는 남겨주려는 눈물겨운 내리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9.7%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50년엔 빈곤율이 42.3%까지 치솟는다는 무서운 경고도 있죠. 그런데 이 빈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바로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자산의 역설입니다.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점심값 10,000원이 무서워 외식을 피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주택연금이나 영모기지로 돌려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 주택연금 가입률은 전체 고령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이 굳건한 상속의 마음이 부모님들을 기꺼이 부유한 빈곤총으로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몸이 아파도 버티다 병을 키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내 새끼들에게 간병비 짐이 되기 싫은 마음입니다. 한 평범한 50대 딸의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3년째 80대 노모의 병 수발을 들고 있는 김모씨. 치매와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밤낮 없는 간병에 결국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지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죠.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그중 90%가 병원 입원비로 빠져나갑니다. 내 집 아랫목이 그립지만 집에 누워있으면 내 딸, 내 며느리 허리가 휘고 자식들 가정 경제가 파탄 난다는 걸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더 억울합니다. 살던 곳에서 죽고 싶어도 비수도권은 응급실과 중환자 인프라가 붕괴 직전인 의료 사막화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대 수명이 무려 13년이나 차이 나는 이 잔인한 구조적 폭력 속에서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보찜을 싸서 낯선 요양병원으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딜레마는 생의 마지막 끈을 놓는 연명의료 현장에서 가장 참혹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현장의 통계는 서늘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 30일 이전에 결정하면 마지막 한 달 의료비가 평균 약 4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임종이 코앞에 닥친 시점, 즉 사망 8일에서 30일 사이에 다급히 중단하면 마지막 달 의료비가 1,80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폭증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73%가 임종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야 뒤늦게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가슴 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무거운 결정의 42%를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합의로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환자 본인이 결정한 비율은 32.2%에 불과했죠. 당장 눈앞에 쌓이는 수백 수천만 원의 치료비, 사랑하는 부모의 호흡기를 내 손으로 떼어내야 하는 자식의 찢어지는 죄책감,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내 자식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이런 대못을 받고 경제적 빚을 남기고 싶으셨을까요? 제도의 이상은 숭고하지만 현실의 병상 앞에서는 돈과 죄책감이 뒤엉킨 눈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숫자 3,924와 75세 이상 여성의 철저한 고리. 자, 병원비 걱정에 차가운 병원 침대를 택하는 부모님들의 사연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차가운 병원 침대마저도 허락되지 않아 홀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여러분, 3,924라는 숫자를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신 고독사 사망자의 수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7.2%나 증가한 충격적인 수치죠.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무려 81.7%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네 남편, 오빠, 남동생들인 60대 32.4%와 50대 30.5% 중장년 남성들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도대체 왜 한창 일할 나이의 5060 남성들이 유독 이렇게 쓸쓸한 마지막으로 내몰렸을까요?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청춘과 뼈를 다 갈아 넣었는데 IMF와 잦은 경제 위기 속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잃었습니다. 실직을 하니 사회적 관계망이 툭 끊어지고 소득 공백기를 버티지 못해 황혼 이혼이나 기러기 아빠 등 가족 공동체마저 해체됩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이분들이 쫓기듯 향한 곳은 안락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여관이나 모텔 4.2%, 고시원 4.8% 같은 좁고 열악한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팩트는 혼자 세상을 떠난 이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따뜻한 가족 26.6%가 아니라 밀린 방값을 받으러 온 임대인이나 건물 경비원 43.1%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이 시대 아버지들의 너무나 슬프고 차가운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5060 남성의 고독사만 안타까운 일일까요? 40대부터 70대를 아우르는 우리 여성들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사의 공포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여성 노인들의 빈곤과 철저한 사회적 고립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뒷바라지하랴, 시부모 모시랴, 자식 키우랴,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경력은 단절되고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한 채 평생을 무급 돌봄 노동에 바친 어머니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4년이나 길어 75세 이상 후기 여성 노인의 54.5%가 독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돈도 없고 혼자가 된 여성 노인들을 세상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장벽으로 한 번 더 옥죄어 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해외여행을 예약하는 멋진 60대가 있는 반면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38.6%, 컴퓨터 이용률은 8.7%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너무나 무섭게 비대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행 창구는 문을 닫고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 대신 차가운 기계인 키오스크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글씨는 안 보이고 손가락은 떨리는데 뒤에 선 젊은이들의 눈치에 쫓겨 햄버거 하나 사 먹지 못하고 돌아서는 서러움. 여러분, 이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도, 기차표 예매도, 관공서 서류 발급도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끝나는 세상에서 디지털을 모른다는 것은 곧 일상생활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완벽한 사회적 고립을 뜻합니다. 몸은 아파오는데 디지털 기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난 75세 이상 여성 독거 노인의 삶, 화려한 액티브 시니어의 그늘 뒤에는 이렇게 극심한 생활고와 정보 격차에 시달리는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의 억울한 눈물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어머, 정말이네요. 저도 해볼게요. 자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유산, 자기 결정권, 우리가 쓰는 새로운 서사. 시청자 여러분,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현금이 없고 지방엔 의사가 부족하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차가운 세상. 그렇다면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존엄한 죽음, 진정한 웰다잉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린 좋은 죽음의 핵심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신체적 통증 완화, 둘째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온전히 존중받으며 내가 생사를 결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으셨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당당하고 주체적인 우리 여성 시니어들이 이미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서약한 분이 지난 8월 기준으로 무려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현명하신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무려 4명 중 1명이 이미 의향서를 작성하시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하면 통증 속에 비참하게 방치되는 것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 육체의 불필요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의 순간 남은 자식들에게 수천만 원의 치료비 빚과 내 손으로 부모의 산소호흡기를 뗐다는 잔인한 죄책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부모의 거룩한 결단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마침표를 병원의 기계가 아닌 내 손으로 당당하게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세상과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마지막 사랑의 유산이 아닐까요?
웰다잉은 결국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묵직한 질문입니다. 차가운 기계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 위해 동네 복지관에서 동년배들과 웃으며 스마트폰을 배우는 용기, 만성 질환의 두려움 속에서도 종교 활동과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아내는 활력, 그리고 건강할 때 내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가족들과 담담히 상의해두는 그 빛나는 지혜로움, 이 모든 주체적인 선택들이 켜켜이 모일 때 우리 시청자님들의 마지막 소풍길은 차가운 중환자실의 기계음 속이 아니라 존엄과 따뜻한 사랑의 기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찬란한 인생 이마,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오늘 저녁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우리의 내일에 대해 깊이 터놓고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성창힐 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깊이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께 소중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